이동을 하지 않아서 이제 그 차 곁으로 갔죠. 근데 열으라고 하니까 문을 열질 않는 거예요. 돌로 차 앞 전면부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찍었어요. 저희가 소장에 그걸 냈더니 하는 얘기가 저 엉덩이가 내 엉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들이 좀 진짜로 억울한 경우라면 가짜로 억울한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상간소송 자체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구조예요. 피고가 소장을 송달을 딱 받았을 때 이게 본인이 잘못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인데 아무리 판사님과 뭐 상대방 변호사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직접 법정에 좀 출석을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송달 문제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 주소지라든지 뭐 이런 인적사항 확인해가지고 소장에 송달을 보냈을 때 회사로 보내거나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 유부남 유부녀다 했을 때 이거 언제 내 남편 내 아내가 이걸 알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선임을 하게 되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모든 서류를 이제 송달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기도 하고 피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고를 대리해서 진행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그런 주장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그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유부남인 걸 사귀고 나서 알게 됐다. 뭐 이런 주장 정도는 제가 뭐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주장이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위자료 감액 사유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제가 대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모텔에 간 건 맞지만 색칠 공부를 하러 갔다든지 집에 간 건 맞는데 회사 뭐 업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뭐 갔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이걸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달라고. 사실은 제가 바람핀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뭐 이렇게 사실대로만 얘기하셔도 그래도 뭐 나은 편이긴 한데 이렇게 주장하면 판사님도 어차피 안 받아주신다. 보통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하기 어려우시고 판사님도 그걸 기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면 위자료가 오히려 증액사유에 해당이 돼요. 저는 그런 주장 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 꼭 해달라고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착수금을 되게 높게 부릅니다. 하기 싫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근거 없이 위자료를 감액해달라는 주장을 하면 아니면 기각해달라고 한 주장을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원고로 최근에 진행했었던 사건인데요. 재판은 끝났어요. 동창 사이에 외도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의뢰를 했는데 원고의 남편과 상간녀가 다른 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특정 지방으로 기차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상간녀가 대충 어디 사는지도 알고 하는데 기차 시간에 맞춰서 이거 증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증거보전 신청을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그 상간녀의 아파트에 CCTV를 조회를 해가지고 차로 운전해서 상간녀가 그 남자분을 기차역에 데리러 가서 다시 와서 그게 다 주차장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 여자 집까지 올라가서 하룻밤을 자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상간녀가 이제 피고가 소장 받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린 동창 사이라서 손잡고 다닌다 원래. 너희는 동창끼리 손 안 잡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 것도 그냥 뭐 잘 곳이 없어서 왔는데 내가 그냥 마침 방이 비어 있어서 방 한 칸을 제공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판사님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도 당연히 피고의 책임 인정이 됐고요. 이 파탄난 관계를 좀 봉합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원고 남편 증인 부르겠다.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도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저도 당연히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사님도 이를 말렸는데 계속 증거 신청하고 증인 신청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판사님이 증인 채택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위자료를 3천만 원 청구를 했었거든요. 3천만 원 청구를 해서 2천만 원 인용이 됐습니다.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부담을 하고 3분의 2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래 보통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이 판결문에는 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하는 걸로 전액. 판사님이 되게 안 좋게 본 거죠. 그리고 이 판결문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원고와 남편의 혼인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그리고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의 정도, 그리고 마지막 이게 포인트죠.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 좀 이례적인 판결이거든요.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액사건에 사실 이유를 안 써도 되는데 판사님은 친절하게 이유도 써주고 피고니 태도가 불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저희 당사자는 매우 좋아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고는 원고한테 잘못했다라고 좀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 태도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주장들을 하는 게 최선의 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끔 그 원고가 피고한테 이제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처럼 간통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다니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보통 이런 데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날리겠다 뭐 이렇게 하고 과다하게 금액을 요구하고 폭행을 행사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막 끌려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